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사람들, 책다새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도희입니다. 우리 책다새는 1년에 2번 청소년에게 추천하는 도서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문학 분야의 추천 도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추천 도서는 2025년에서 2026년 상반기에 출판된 문학 분야의 도서 140여 권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치열한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8권의 소설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 럭키펀치, 깬다, 신상문구점, 영원한 안녕은 없어, 캐리커처, 세계의 주인, 여름은 고작 계절, 이렇게 8권입니다. 먼저 오늘은 나의 생일이야입니다. 이 작품은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 라는 시집으로 널리 사랑받은 진은영 시인이 시를 쓰고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수지 작가가 함께 만든 그림책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난 유예은 학생의 생일을 맞아 쓴 시에 아름다운 그림이 더해져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슬픔이 점점 차오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2년이나 흘러 누군가는 아직도 세월호를 말하느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작품이 더욱 고맙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럭키펀치입니다. 주인공 나겸은 다이어트를 위해 안 써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복싱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해야지 하고 결심한 나겸은 친구는 한 몸이야 라는 논리로 절친인 오늘과 유미를 설득해 함께 럭키체육관에 등록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복싱에 너무나 진심인 관장님은 원칙대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니 나겸은 매일이 힘겹기만 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으로 따라왔던 친구 유미가 뜻밖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시합에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복싱을 먼저 하자고 했던 나겸은 그동안 뭘 한 거지? 라는 묘한 박탈감이 드는데 우연히 알게 된 친구들의 비밀까지 나겸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나겸, 오늘, 유미, 쓰리걸스의 우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작품은 학생들이 재미있는 소설을 골라달라고 할 때 읽는 재미를 보장하며 강력 추천해 줄 수 있는 유쾌한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깬다라는 작품입니다. 럭키펀치처럼 권투가 소재인데요. 전혀 결이 다른 작품입니다. 주인공 하준이는 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부모 밑에서 외로움을 견뎌내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좋아하는 복싱에서조차 다른 사람과 맞붙는 스파링을 피할 만큼 마음의 문을 닫아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했던 다원이 형과 가까워지면서 하준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다원이 형이 시합 중에 링 위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깨어나지 못하게 되자 하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대신 형을 위해 오히려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냅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도 서로 속마음을 알아가며 거리를 좁혀나갑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화산을 감추고 있는 아이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신상문구점입니다. 이 작품은 시골 마을의 두 중심부인 신상문구점과 그 집 식당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신상품을 쌓아놓고도 팔지 않는 문구점 주인 황영감의 사연과 허름한 식당인데 손님이 끊이지 않는 그 집 식당의 비밀을 추적하다 보면 소년 동화와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연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가족의 사정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새 청소년이 백성리라는 공간에서 삶과 죽음, 이별과 만남을 이어가는 삶의 순환고리를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192페이지라는 짧은 분량, 시간을 파는 상점을 쓴 김선영 작가의 스토리텔링도 중학생들이 집중하기 좋고 휘리릭 읽혀서 좋습니다. 문방구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어른에게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성장기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보호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작가의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원한 안녕은 없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갑작스럽게 엄마를 잃은 한 가족이 슬픔을 견디고 다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아빠는 엄마의 죽음 이후 보이지 않는 갑옷을 두른 채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살면서 딸 엘리즈와도 슬픔을 나누지 못합니다. 엘리즈 역시 아빠를 위해 엄마에 대한 비밀 질문을 간직한 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던 중 조금은 엉뚱하지만 따뜻한 친구 스텔라를 만나고 먼 일본에서 찾아온 외할머니와 마음을 나누면서 엘리즈는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상실에서 오는 슬픔은 억누르거나 잊어버려야 하는 감정이 아니라 충분히 슬퍼하고 소중히 기억하는 애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이상의 작품이 중학생부터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면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들은 다루고 있는 주제와 현실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문장을 깊이 음미할 수 있는 고등학생 이상의 청소년에게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캐리커처입니다. 어머니는 스리랑카인이지만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 주연의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의 서열, 성적과 진로 문제, 지역 간의 차이 등 한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겪을 만한 일상 속 차별의 문제들을 퍼즐처럼 엮어 다루고 있습니다. 작가는 사람들이 차별 속에서 버티기 위해 각자 상황에 맞는 캐리커처를 갈아 끼우며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견디려고 뒤집어 쓴 캐리커처를 두고 눈이 작다는 둥, 코가 볼품없다는 둥, 비난과 혐오의 말을 내뱉습니다. 누구도 진짜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모두 불안하고 어느 편에 속하고 싶어서 혐오의 말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가는 다정하지 않은 문장들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아픈 현실을 직면해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다음은 세계의 주인 각본집입니다. 이 작품은 저예산 영화로 제작되었으나 영화계에 큰 주목을 받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상을 수상한 문제작입니다. 어릴 때 친족 성폭력을 경험한 주인은 아픔을 잘 견디며 고등학생으로 성장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 일이 인생을 망치거나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은 아니라고 담담하게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때의 상처가 주인을 괴롭힙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저마다 자기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려 노력합니다. 특히 동생 혜인이 누나 주인을 위해 소리 없이 행하는 배려들이 독자의 마음을 울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살던 주인이 마음에 꾹꾹 담아둔 생각들을 터뜨리는 장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묵직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설명과 묘사가 독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소설과 달리 활자 사이에 비어있는 행간을 독자가 직접 채워넣으며 읽는 과정이 독자로 하여금 깊은 의미를 찾게 합니다.
다음은 여름은 고작 계절이라는 작품입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갑작스럽게 미국 이민을 선택하고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국 땅에서 마주해야 했던 가혹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의 민낯이 생생하고 진하게 그려져 책장을 덮은 후에도 먹먹한 여운이 마음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주인공 제니는 미국의 동양인 이민자로서 차별과 가난이라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뛰어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깊은 결핍을 안고 있는 한국인 전학생 한나를 만납니다. 그는 한나가 안쓰럽고 고맙기도 하지만 자신이 당했던 것처럼 한나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담담하게 이어지는 제니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등장인물들의 마음속을 파고들게 됩니다. 이렇게 8편의 작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청소년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님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과 청소년이 같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면서 삶의 문제를 공유한다면 참으로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책다새가 추천하는 도서들이 청소년의 독서 지도를 고민하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